안녕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경험들을 쌓아가게 되죠. 젊을 때는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을 주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기도 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꼭 피해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르시시스트라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할 존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노후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혼란과 상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감정과 정신을 소모시키고 우리가 쌓아온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도 나르시시스트를 피하는 것은 우리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왜 우리가 그들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1.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나르시시스트는 외모나 말투, 태도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들의 매력에 쉽게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의 진짜 특징은 그 겉모습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이 옳고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은 자아도취 성격장애로 불리며, 이는 극도의 자아 중심성과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성향을 특징으로 합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 어메리컨 사이키애트릭 어소시에이션의 DSM-5 진단 기준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 그리고 끊임없는 존경과 주목을 갈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심과 칭찬이 자신에게 집중되기를 원하죠. 만약 다른 사람이 주목받게 되면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불편함을 느끼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려 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쉽게 이용합니다. 상우 씨는 68세에 은퇴한 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상우 씨는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고 싶어 다양한 취미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도예를 배우고 싶어 지역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도예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도예 수업은 상우 씨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는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예 수업에서 상우 씨는 경민 씨를 만났습니다. 경민 씨는 60대 중반의 나이에 비해 매우 젊어 보였고 늘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수업 중에도 유머러스한 말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상우 씨는 경민 씨의 쾌활한 성격에 매료되어 자연스럽게 그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경민 씨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성공을 거두었고 은퇴 후에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상우 씨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사람 참 대단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민 씨는 때로 상우 씨를 포함한 모임 사람들에게 점심을 사주며 자신의 넉넉한 경제적 여유도 과시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호의와 매력적인 태도에 상우 씨는 자연스럽게 그의 주위를 맴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민 씨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민 씨는 종종 상우 씨에게 말을 걸었지만 대화의 내용은 항상 자신의 자랑거리로 끝맺어졌습니다. 상우 씨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고 할 때면 경민 씨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그건 별로야.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이게 맞아. 라며 단언했습니다. 상우 씨는 처음에는 경민 씨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끌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예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상우 씨는 최근 자신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결혼 준비로 바쁘지만 설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하지만 경민 씨는 상우 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아, 나도 내 아들이 결혼할 때 얼마나 큰 결혼식을 했는지 알아?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했는지 몰라. 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상우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예의상 웃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상우 씨는 점점 더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경민 씨와의 대화는 항상 그의 자랑으로 끝났고 상우 씨는 그저 듣는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우 씨는 도예 수업 중에 경민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우 씨의 의견을 비웃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상우 씨는 자신이 그동안 경민 씨에게 얼마나 무시당해 왔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품었던 경민 씨에 대한 존경심은 점점 실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우 씨는 경민 씨와의 만남이 끝날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졌을까? 라고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경민 씨의 말투와 태도는 상우 씨의 자존감을 깎아내렸고 매번 만남이 끝난 후에는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우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민 씨와의 관계를 끊어야 할지 아니면 그저 무시해야 할지 고민만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우 씨는 도예 수업에서 마침내 경민 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경민 씨, 사실 당신과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제 이야기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민 씨는 상우 씨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 뭐가 불편하단 말이야? 내가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라며 오히려 상우 씨를 비난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우 씨는 경민 씨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정말로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민 씨와의 관계가 자신의 삶에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이 관계는 자신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우 씨는 경민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도예 수업을 계속 다니되 경민 씨와의 대화는 최소화하고 다른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민 씨가 불편함을 느꼈지만 상우 씨는 단호한 태도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경민 씨는 결국 상우 씨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우 씨는 다시금 도예 수업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경민 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스스로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를 느꼈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다시 회복되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은퇴 후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나르시시스트가 먹잇감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조종하기 쉬운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자존감이 낮거나 타인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들의 목표가 되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타인의 요구에 쉽게 맞추려고 하게 되는데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점을 노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조종할 수 있다고 느끼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이용합니다. 66세의 영희 씨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게 된 영희 씨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점차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씨는 커뮤니티 모임에서 수진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비해 매우 젊고 활기찬 모습을 지닌 수진 씨는 언제나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희 씨는 수진 씨의 밝고 활달한 성격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었고 그녀와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부터 영희 씨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영희 씨를 자신의 가까운 친구로 여기며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수진 씨는 영희 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자녀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는지를 자랑스레 이야기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수진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희 씨는 수진 씨와의 관계에서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항상 자신의 문제와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영희 씨의 이야기는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영희 씨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전화를 걸어 영희 씨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았고 영희 씨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진 씨는 자신의 집이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들다며 영희 씨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희 씨는 처음에는 친구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수진 씨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영희 씨에게 집에서 열리는 작은 파티에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파티 준비를 혼자 하기 힘들다며 영희 씨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희 씨는 친구를 돕기 위해 기꺼이 그 일을 맡았지만 파티 당일 수진 씨는 마치 영희 씨가 자신의 집안일을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수진 씨는 파티 중에도 영희 씨에게 계속해서 이것저것을 부탁했고 영희 씨는 그녀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느라 파티를 즐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자신이 무척 피곤하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영희 씨에게 감정적으로도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영희 씨에게 털어놓으며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달라고 요구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희 씨는 수진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늘 죄책감을 느꼈고 그래서
더욱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영희 씨는 점점 더 지쳐갔고 자신의 삶이 수진 씨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는 자신이 정말로 행복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진 씨와의 관계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와의 만남이 끝날 때마다 영희 씨는 점점 더 기운이 빠지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오랜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는 걸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영희 씨는 수진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진 씨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수진 씨가 자신의 감정을 이용하려 할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영희 씨는 수진 씨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수진 씨,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도 내 삶을 즐기고 내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수진 씨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녀는 영희 씨에게 넌 정말 이기적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넌 도와주지 않다니. 라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수진 씨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수진 씨와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더 이상 그녀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수진 씨는 더 이상 영희 씨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희 씨가 더 이상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영희 씨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수진 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자신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졌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친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이전보다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결국 그들은 상대방을 소모시키고 이용할 수 없게 되면 관계를 끝내버리죠. 3.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입을 수 있는 피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그저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조종과 감정적인 학대는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잊고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64세의 정혜 씨는 나르시시스트 친구 미영 씨와 2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처음에 미영 씨는 정혜 씨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모든 걸 함께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 씨는 점점 더 자신의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정혜 씨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냉정하게 대하거나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는 점점 미영 씨의 기분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헌신할 것을 기대하며 그들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결국 정혜 씨는 미영 씨와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지쳐갔고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우리를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들의 독선적인 행동에 영향을 받아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 이 말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4.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는 방법.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자신을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면 나르시시스트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째,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업적과 성공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인지 강조하려고 하죠. 둘째,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셋째, 비판을 받으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으며 비판을 받으면 강하게 반발하거나 비난한 사람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타인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감정적으로 압박하거나 상대방을 죄책감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기억해 두시면 나르시시스트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해야 할 것.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지속할수록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지고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정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의 정훈 씨는 은퇴 후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는 편안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았던 만큼 그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랜 친구인 영재 씨와는 더욱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영재 씨는 정훈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였으며 두 사람은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훈 씨는 영재 씨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재 씨는 늘 자신의 문제를 정훈 씨에게 털어놓으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서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훈 씨는 그 요구가 점점 더 무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재 씨는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훈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자주 부탁했습니다. 정훈 씨는 처음에는 친구를 돕기 위해 몇 번 돈을 빌려주었지만 영재 씨는 그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정훈 씨는 점점 그 상황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친구와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영재 씨는 정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업이 실패했다며 다시 한번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훈 씨는 고민 끝에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재야,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나도 이제 은퇴한 몸이고 내 생활비도 아껴 써야 하거든. 정훈 씨의 말에 영재 씨는 크게 실망하며 화를 냈습니다. 넌 정말 냉정하구나. 이렇게 오랜 친구인데 그 정도도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훈 씨는 영재 씨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재 씨와의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고 느꼈고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로 영재 씨는 정훈 씨를 자주 찾지 않았고 둘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정훈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자신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다른 친구들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려 할 때 강하게 반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때로는 그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끊임없이 우리를 소모시키고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 우리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조종에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당신이 조종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바꿀 수 없지만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며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평화와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나르시시스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을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대하게 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혼란과 상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감정과 정신을 소모시키고 우리가 쌓아온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스트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단호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그들의 조종에 굴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에서 물러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셋째, 타인의 감정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의 가치를 믿으며 멋있게 나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